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단어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뜻이 숨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마스터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비즈니스라는 단어 자체의 뜻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 쓰는 표현들, 사람 관계, 계획, 마지막으로 규칙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기본이죠. 바로 비즈니스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단순히 사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용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역시 이윤을 내기 위한 활동, 바로 사업이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My business is 라고 하면 내 사업은 이 아니라 내 업무는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또 I have some personal business 라고 하면 개인적인 용건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휙휙 바뀌는 거죠. 정말 쓰임새가 많은 단어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느낌이 완전 다른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즈니스는 그런 가장 넓은 의미의 사업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컴퍼니는 법적으로 딱 등록된 회사를 말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회사요. 그리고 펌은 보통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예를 들면 로펌 같은 곳을 말할 때 주로 써요.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는 뭔가 좀 더 크고 도전적인 느낌의 사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때요? 이 미묘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표현은 비즈니스가 개인적인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 누가 내 일에 막 참견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비즈니스는 당연히 회사가 아니라 내 사적인 일을 말하는 거고요. 한번 감정을 실어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가지고 사업이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 흐름을 따라가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바로 이 순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즉 창업하고, 그걸 또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죠. 폐업하는 것까지. 하나의 완벽한 생애주기죠. Start a business.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딱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창업의 그 설레는 첫걸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He decided to start a business after graduating. 한국어로는 그는 졸업 후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뜻입니다. 딱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들죠? 자, 스타트가 사업이라는 배를 만드는 거였다면 러너 비즈니스는 그 배를 계속해서 운항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사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죠. 예문을 보면 이 느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It's not easy to run a business successfully.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close down a business.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닫는다가 아니라 완전히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강한 뉘앙스예요. 보통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안 좋은 이유가 있을 때 많이 쓰이죠. 이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Due to financial problems, the store had to close down. 재정 문제 때문에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는 좀 더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알아볼게요. 직장인이라면 정말 매일같이 쓰는 표현 3가지를 가져왔어요. 비즈니스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것들이죠. 바로 출장, 영업시간, 그리고 업무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립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가는 여행, 즉 출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She is on a business trip to Seoul this week. 그녀는 이번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갔다 라는 뜻이죠. 노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예요. 결국 비즈니스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2가지가 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말 그대로 사업 파트너,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동업자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패밀리 비즈니스는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 즉 가족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계약 관계, 하나는 혈연 관계, 명확한 차이가 있죠.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예문 한번 볼게요. Their family business has been around for 3 generations. 그들의 가족 기업은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대째라는 말에서 그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죠? 자,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2가지 표현을 알아볼게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 문서를 누가 보느냐에 있어요.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서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리한 우리 내부를 위한 지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비즈니스 프로포zal, 사업 제안서는 다른 회사나 고객에게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하고 내미는 외부를 향한 초대장 같은 거죠.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예문입니다. We need to write a solid business plan before we can get a loan. 대출을 받기 전에 우리는 탄탄한 사업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계획서가 있어야 투자를 받던 대출을 받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하나는 도덕적인 규칙, 또 하나는 법적인 규칙이에요. 비즈니스 에틱스, 즉 기업 윤리는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겠다는 도덕적 약속이고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업 허가증은 나라에서 당신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하고 내어주는 공식적인 허가증이에요. 이 2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와, 오늘 비즈니스라는 단어 하나로 정말 많은 걸 알아봤네요. 이제 여러분은 이 단어를 훨씬 더 자신 있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여러 표현들 중에서 이건 내가 내일 당장 써봐야겠다 하는 표현이 있으신가요? 어떤 표현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늘 응원합니다.